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된 이상 고온과 냉해로 농촌들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모내기를 앞둔 모는 말라 죽었고 개화기에 냉해를 입은 사과는 결실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철이 다가왔지만 벼 재배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내기에 알맞게 촘촘하게 들어서야 할 모들이 마치 탈모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듬성듬성 주저앉고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밤에 냉해를 입지 않도록 부직포로 모판을 덮어주며 정성을 쏟았지만 망가진 모판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변덕스런 날씨 탓입니다.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갖고 냉해 입어가지고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심기는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를 자꾸 지금 기간을 자꾸 늦춘다니까요. 과수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개화기에 거듭된 고온과 추위 때문에 꽃눈이 냉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결실률은 예년 대비 30%나 줄었습니다. 올해 사과 작황이 매우 부진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옵니다. 밤 일교차가 심하면서 밤에 서리 피해로 인해서 사과 수정 시기에 결실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는 사과 생산량이 한 30-40% 정도. 게다가 올해는 4월부터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병해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체류 생육기에 해충의 활동이 시작될 경우 생육장애는 물론 병해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태풍이 없었던 지난해 풍작을 일궈냈던 경북 지역은 올해 뜻하지 않은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다음은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이것이 아쉽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속속 진행 중이지만 편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교통편 등 정주 여건은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홀로 이주하는 임직원들을 향해 반쪽짜리 지역 사람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직장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같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구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유사업종이 생겨서 이 수도권에 있는 배우자가 이쪽에 와서도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이 가족 동반의 이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세우는 한 박자 빠른 대응책도 필수입니다. 이것이 산학연 구축을 위한 하나의 큰 초석이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인근에 있는 구미의 산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거를 혁신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연계교통망 구축도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제2의 고향을 찾았다는 느낌으로 저절로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할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상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지역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스스로를 우리 이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의 정미옥입니다. 최영탁님께서 중구 남산 4동 재개발 지역의 방법 문제를 올려주셨는데요.
밤 12시 47분경 두 사람이 가게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기름을 빼서 달아났고 또 이전에는 대문 앞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를 도둑 맞았다며 용의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골목에는 여러 개의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평소에도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경찰서에 면은 아마 매일 순찰만 돌아준다 하고 순찰을 좀 제대로 도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엠베는 폐쇄회로 TV에 찍힌 오토바이 기름절도 용의자와 감나무 절도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는 것과 함께 치안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정희님께서 파련마을 금호강변에서 찍은 한 동물의 영상을 올리고 이 동물의 정체가 궁금하다며 문의하셨는데요. 어미를 잃은 새끼 고라니 같다는 고동관님의 의견에 이어 많은 분들이 고라니 같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귀가 쫑긋 솟아있는 모습이 강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영상에 있는 것은 고라니가 맞습니다. 사이즈라든지죠. 그 다음에 또 발견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고라니로 지금 보여집니다. 신천 수달에 이어 금호강의 고라니까지 대구가 녹색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도시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주의해야 할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태명 회원이 뇌졸중 진단법을 올려주셨는데요.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가 일어나 괜찮다고 하더라도 스마일 S, 토크 T, 레이즈 R, STR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환자에게 스마일, 웃어보라고 하고 토크, 말을 시켜보고 레이즈, 팔을 들어보라고 해서 한 가지라도 못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말과 팔과 얼굴의 마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말이 어두워지고 팔이 마비가 오고 그다음에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해도 85%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속한 대처만이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정현주 님이 컵과 천가방 등 다양한 소품에 그림을 그린 사진을 올려 많은 분들이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얼룩이 묻어서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손수건 하나씩은 있으시죠?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예쁜 손수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도안을 준비한 후 직물용 물감을 이용해 톡톡톡 두들기니 얼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라색 꽃잎과 함께 예쁜 모습의 손수건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핸드페인터라는 직업이 다소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손으로 그리는 모든 그림을 핸드 페인팅이라고 하고요. 실용미술로서 실생활 어디에든 페인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잘 배워두면 집안의 흉물을 명물로 만들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대구 경북 상당수 중고등학교가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올 상반기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북은 조사 대상 가운데 각각 80%와 68%가 100명 이상 대규모로 이동해 획일적인 답습이나 수련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가운데도 60% 이상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연말 안동 예천으로 이전 예정인 도청 신청사에 119 상황실과 재난 상황실을 하나로 합쳐 통합 상황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부지사 직속의 안전정책관을 신설하는 한편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경비와 민간구조단체 장비 등 재난과 안전관리 분야 예산 지원,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보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김천시의원 가선거구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담당 기관 여의도 리서치의 업무 방해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의도 리서치는 김천시 가선거구 이우청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자 일부 지역 할당이 잘못돼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내용의 문서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보내왔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있는 시각장애 학생 9명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시각장애학교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9명을 선발해 내일 동산의료원에 입원시킨 뒤 13일부터 이틀 동안 개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에 드는 비용 5,500만 원은 계명대 교직원들이 1% 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모금한 돈으로 부담합니다. 경북대병원은 2013년 매출 규모가 3,851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억 원가량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 109억 1,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2009년 소폭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북대병원의 매출 규모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